여름밤을 수놓는 건 별빛만이 아니다. 반딧불이는 어둠 속에서 그윽하게 불을 밝힌다. 짝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 반딧불이의 애절한 사랑이 있어 여름밤은 더욱 아름답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 (8월의) 여름은 막바지 꽃을 피우느라 분주하다. 꽃은 또 다른 곤충을 불러들인다. 그러나 여름숲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 그들을 찾아 나선 길.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 여기도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좀 벌판이 있고요. 받으면서 큰 거에서. 반딧불이가. 숲속 오솔길에서 자태를 드러낸 녀석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형광빛을 내는 곤충, 반딧불이다. 늦반딧불이 수컷은 강렬한 불빛을 뿜어내며 짝을 찾고 있다. 그러나 암컷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날개가 완전히 퇴화된 암컷은 풀 사이 땅 위를 기어다니기 때문이다. 늦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시간은 해가 진 직후 겨우 1시간 남짓. 암컷이나 수컷 할 것 없이 사랑의 오작교를 건너기 위해선 한시도 지체할 겨를이 없다. 다른 녀석들보다 먼저 그리고 빨리 도착해야 암컷을 차지할 수 있다. 여름밤은 사랑의 열기로 충만하다. 늦반딧불이 암컷은 날개가 완전히 퇴화됐기 때문에 전혀 나를 수가 없고요. 그 땅에 기어다니면서 돌 밑에 같은 데 주로 이제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날아다니는 늦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컷들만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수컷들이 열심히 날아다니는 이유는 암컷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날아다니는 겁니다. 암컷의 불빛을 확인한 수컷. 페로몬에 이끌려 암컷에게 다가간다. 불빛은 반딧불이에게 사랑의 결실을 맺는 메신저다. 하지만 메인을 차지하기 위해선 늘 경쟁이 따르는 법. 사랑의 회방꾼이 등장했다. 암컷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늦반딧불이 수컷 간의 짝짓기 경쟁은 치열하고 필사적이다. 드디어 경쟁자를 몰아낸 수컷.
반딧불이의 사랑은 별빛과 함께 깊어진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숲에선 생기가 넘친다. 제철을 만난 칠 잠자리는 풀잎 사랑을 나눈다. 물봉선이 꽃망울을 터뜨릴 즈음 산길 수록가에선 은밀한 움직임이 있다. 밤사이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이 쟁걸음으로 기어가고 있다. 산란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다. 습한 곳을 좋아하는 반딧불이. 암컷은 깨어날 새끼를 위해 축축한 땅을 골라 알을 낳는다. 늦반딧불이는 한 번에 1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약 2mm. 산란이 끝나면 늦반딧불이는 삶을 마감한다. 보름남짓 짧은 삶.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 겨울을 앞둔 시기, 숲속 동물들이 바빠진다. 살아남기 위해선 부지런히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청설모는 땅속에 열매를 묻어둔다. 다람쥐도 겨울이 성큼 다가오기 전에 살을 찌워야 한다.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며 따뜻한 봄을 기다린다. 계곡 얼음 녹는 소리는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봄의 전령사 산개구리. 문온을 아예 전세냈다. 꽃샘 추위에 산개구리가 몸을 내는 것은 바로 짝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이제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끝없이 몰려드는 회방꾼. 길게 뻗는 뒷다리가 경쟁자들을 물리칠 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양보란 없다. 암컷을 차지하는 것만이 존재 이유다.
수컷은 목청껏 구애의 노래를 부른다. 앞다리에 돌기가 있는 수컷은 한 번 잡은 암컷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드디어 승리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하게 됐다. 꽃이 전하는 봄 기운. 숲 곳곳에 봄이 내려앉는다. 꽃놀이를 나온 직박꿀이. 달콤한 꿀은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제격이다. 구멍 속 목공은 오색 딱따구리. 신방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가평 대보리 둔벙에도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애반딧불이 애벌레가 물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녀석.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 겨우내 배고픈 녀석이 먹잇감을 놓칠 리 없다. 물달팽이는 수중 생활을 하는 애반딧불이 애벌레가 좋아하는 먹이다. 선제 공격에 나선 애벌레. 물달팽이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애반딧불이 애벌레의 무기는 날카로운 턱. 작지만 강한 포식자는 자신의 무기로 물달팽이의 속살을 파고든다. 우리나라의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 온문산 반딧불이, 늪반딧불이 세 종이 있습니다. 애반딧불이는 보통 한 6월 초순부터 7월 한 중순경까지 출현하고 주로 논 근처에서 많이 서식하는 반딧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벌레가 물속에서 서식한다는 점이 그 특이한 점입니다. 온문산 반딧불이는 흔히 파파리 반딧불이하고 다른 종으로 봤었는데 근래에는 온문산 반딧불이나 그 파파리 반딧불을 동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육상에서 서식하면서 그 주로 이제 육상 달팽이 종류를 먹고 사는 종류가 되겠고요. 암컷은 속날개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세 종류 중 늪반딧불이가 가장 크다. 그리고 가슴 위쪽 모양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 수컷은 배에 6번, 7번 마디에 발광기가 있고 암컷은 6번 마디에 발광기가 있어 암수 차이가 난다. 암컷은 수컷과 달리 종마다 외모와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하는 애반딧불이. 먹이도 달팽이류를 주식으로 삼는 다른 종과는 달리 물속에 사는 다슬기나 우렁이, 물달팽이 등을 선호한다. 사냥한 먹이는 입에서 소화액을 내뿜어 녹여먹는다. 13에서 17mm, 작은 크기의 애반딧불이 애벌레. 때론 하나의 사냥감에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 집단 포식을 하기도 한다.
이 봄, 꿈틀대는 애반딧불이 애벌레는 농사꾼들을 더욱 재촉한다. 흙을 다지는 농부의 손길. 봄의 노는 다시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논 옆 숲에선 무슨 일이 있을까?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밤의 사냥꾼, 큰 소쩍새다. 산통을 겪고 있는 암컷에게 수컷이 할 수 있는 건 먹이를 건네는 일. 암컷은 4개의 알을 낳았다. 이 시기 암수의 역할 분담은 분명하다. 암컷이 알을 낳고 품는 동안 수컷은 둥지를 지키고 먹이를 공급한다. 자연의 시계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때를 알린다. 벼가 성큼 자란 논. 여름철 새 뜸부기는 어김없이 논을 찾았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주는 역할도 하지만 치열한 생존의 장이기도 하다. 둔벙의 또 다른 포식자, 왕잠자리 유충. 물고기와 수서곤충을 잡아먹는 녀석은 7, 8년을 물속에서 보낸다. 갈고리처럼 끝이 날카로운 아랫입술을 내뻗어 사냥하는 녀석. 순식간에 사냥감을 낚아챈다. 둔벙의 또 다른 식구는 물자라. 물자라는 벌써 짝을 만났다. 등에 알을 지고 있는 쪽이 수컷이다. 5월은 산란철. 물자라 암수의 짝짓기 열기로 충만하다. 교미가 끝나면 곧바로 산란이 이어진다. 한 번 교미에 한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교미와 산란은 반복된다. 암컷에게 등을 내보인 수컷. 수컷의 등엔 소담스런 알이 가지런히 붙는다. 한 번에 7, 80개의 알을 낳는 물자라 암컷. 수컷은 여러 암컷과 짝을 맺기도 하지만 자신이 교미한 암컷의 알만 허용한다. 알을 돌보는 것은 오직 수컷의 몫이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시로 물 밖으로 등을 내민다. 알이 부화하려면 3주간 알 돌보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비온 후 버섯이 돋아나듯 새끼들이 솟아오른다. 알이 모두 부화하는 데는 이틀 정도 걸린다. 수컷은 몸을 움직여 새끼가 알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돕는다. 수컷의 등에서 갓 빠져나온 새끼는 아비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 무르익어가는 봄. 애 반딧불이 애벌레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물속의 애 반딧불이 애벌레는 드디어 육상 상륙 작전을 감행한다.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등 완전 변태를 하는 애 반딧불이 이제 번데기가 될 호르몬 분비가 시작된 것이다. 애벌레는 흙과 모래를 이용해 번데기 방을 만든다. 이때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접착제 역할을 한다. 보통 애벌레의 방은 다닥다닥 붙여서 만드는데 완성하기까지는 꼬박 이틀에서 사흘이 걸린다. 대공사인 셈이다. 입구를 막는 활용점정의 순간. 이제 어른이 되기까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큰 소쩍새 둥지엔 그 사이 새 식구가 생겼다. 먹이를 기다리는 어미와 새끼들. 어미는 수컷이 건네준 먹이를 새끼들에게 먹인다.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것 또한 어미의 몫이다. 부화 후 3주. 새끼들은 부쩍 자랐다. 먹이를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픈 시기. 새끼들은 늘 보챈다. 마음이 조급해진 암컷. 한 발짝이라도 먼저 수컷을 맞으려 나섰다. 새끼들의 왕성한 성장기. 수컷은 평소의 3배 이상을 사냥해야 한다. 수컷의 사냥은 빈틈이 없다. 큰 소쩍새의 사냥감은 주로 쥐와 개구리다. 새끼는 혼자서도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부화 후 약 4주. 둥지가 비좁아도 너무 비좁다. 이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설 때가 됐다는 의미다. 둥지를 떠나야지만 진정한 숲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처음 보는 세상은 아직 무섭고 낯설다.
어미는 둥지 밖에서 먹이로 새끼들을 유인한다. 어미가 내려놓은 먹이를 바라보는 새끼. 먹이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이다. 마침내 용기를 낸 첫째. 조심스럽게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첫째의 둥지 떠나기는 성공적이다. 어미는 건너편에서 새끼의 첫 걸음마를 지켜본다. 남은 새끼를 재촉하는 어미. 막내는 쉴 용기가 나질 않는다. 어미는 이번에도 망설이는 새끼를 먹이로 자극한다. 밤사이 새끼들은 무사히 둥지 밖의 숲과 마주했다. 이제 녀석들은 성장해 숲의 밤을 지배할 것이다. (6월의) 둔벙은 더욱 활기가 넘친다. 흔히 물뱀이라 불리는 무자치. 둔벙은 녀석의 스케이트장이다. S라인을 자랑하며 유연하게 물 위를 미끄러진다. 개아제비도 어설프게 물뱀의 솜씨를 흉내내보지만 어림없다. 사냥에 나선 개아제비. 미끈하고 긴 다리는 수영보단 사냥의 제격이다. 날카로운 낫 모양의 앞다리를 쭉 뻗어 먹잇감을 움켜쥔다. 사냥한 먹잇감에 빨대처럼 긴 입을 꽂아 먹는 녀석. 마지막 한 방울의 체액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인다. 또 다른 곳의 둔벙. 배에 투명한 공기방울을 매단 독특한 외모의 주인공은 물검이다. 물 밖으로 꽁무니를 빼자 홀쭉하던 주머니가 솜사탕처럼 커다랗게 부푼다. 물속에서도 공기호흡을 하는 물거미는 이렇게 수시로 수면 위를 드나들어야 한다. 수초 사이에 종 모양의 집을 짓는 녀석. 집은 물거미가 사냥감을 기다리고 잡은 먹이를 먹는 생활의 공간이다. 물 속에 있어도 물거미의 집은 언제나 숨을 쉰다. 거미줄을 타고 물 밖에서 가득 채워온 공기방울을 집으로 다시 옮겨놓는다. 집 안에서도 호흡하기 위해서다. 집에 숨을 불어넣은 물거미의 건축술. 물거미의 손길이 닿은 집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농과 수로에는 다양한 종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수초 밑에서 버들붕어의 움직임이 수상쩍다. 산란기를 맞아 수컷이 암컷을 데려온 것이다. 수컷은 이미 화려한 몸단장을 끝냈다. 암컷은 수컷이 마음에 드는지 허락한다. 몸을 바짝 맞대고 사랑을 속삭이는 암수. 곧이어 격렬한 산란이 시작된다. 버들붕어 암컷이 몸을 뒤집어 산란하면 수컷은 그 위에 방정한다. 한 번에 100에서 500개의 알을 낳는다. 계속되는 산란. 알은 수면 위로 흩어진다. 흩어진 알도 놓치지 않고 주워 담는 수컷. 산란방이 있는 곳으로 물어나른다. 산란방을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모두 수컷의 몫이다. 공기방울로 이루어진 산란방. 알을 돌보는 버들붕어에게도 공기방울은 유용하다. 공기방울 사이에 놓인 알은 부착력이 강해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알은 이틀이면 모두 부화한다. 물속에는 천적이 많다. 버들붕어 수컷은 이탈하는 새끼들을 제자리로 물어다 놓는다. 새끼들은 난황의 영양분을 다 빨고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을 때까지 아비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치어들은 작은 수로에서 부모의 방식대로 그들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봄과 여름, 계절이 교차하는 길목. 애반딧불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는 성충을 앞둔 애벌레의 마지막 관문이다. 다시 어두운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약 한 달간의 긴 시간. 드디어 우화가 시작됐다. 번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는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날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물속과 땅속 생활을 넘어 이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과의 첫 조우. 긴 기다림의 순간이 찬란한 빛으로 발한다. 애반딧불이는 1분에 60에서 120회 발광한다.
길게 발광하는 늪 반딧불이와 달리 자주 반짝인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은 몸속의 루시페린이란 발광 물질 때문이다. 루시페린은 몸속에 산소가 공급되면 루시페라아제라는 효소와 작용해 산화 루시페린이 된다. 이 산화 루시페린이 반딧불이가 내는 빛의 정체다. 반딧불은 사랑을 부르는 반딧불이만의 세레나데다. 반딧불이는 낮에 활동하는 곤충이 아니고 밤에 활동하는 곤충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불빛이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암컷과 수컷은 각각 다른 패턴의 빛을 내므로써 서로의 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충이 된 반딧불이는 농가 풀숲에서 생활하지만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불을 밝히고 짝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보름간 생의 전부다. 짧지만 빛나는 생의 순간. 애 반딧불이의 불빛 의식으로 여름밤은 조용히 깊어간다. 사랑의 축제가 벌어진 다음 날. 있기 위해 애 반딧불이가 알을 낳았다. 150에서 200개의 알을 낳는 애 반딧불이. 알의 크기는 0.6mm 정도로 눈으로 찾기 힘들 만큼 작다. 산란 후 40일이 되면 애벌레가 깨어난다. 알에서 갓 깬 애벌레가 곧바로 향하는 곳은 제 부모가 그랬듯 다시 물이다. 생의 본능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본능을 막아서는 것들도 있다. 물달팽이가 이제 7월 한 초 6월 말쯤 되면 이제 알에서 부화해갖고 이제 새끼들이 이제 쫙 논 전체로 퍼지면서 많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같이 이제 애반딧불이도 알에서 애벌레가 이제 깨어나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그 물달팽이들을 먹으면서 같이 맞게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물달팽이가 많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왜냐하면은 농약 같은 거 많이 치고 겨울에 물을 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물달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반딧불이도 이렇게 숫자가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농약이 인간에게 안겨준 편리는 반딧불이에겐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반딧불이는 환경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환경 지표종이다. 사랑을 찾아 반짝이던 반딧불이. 이들이 밝히던 사랑의 불빛도 최근 들어 서서히 잦아들고 있다.
늦반딧불이 애벌레는 애반딧불이 애반딧불이가 반짝일 무렵 늦반딧불이는 아직 애벌레 상태다. 달팽이를 찾아서 저녁에 이제 기어다니면서 발광하는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불빛. 이 시기 늦반딧불이 애벌레도 성충처럼 빛을 낸다. 악어처럼 딱딱한 갑옷을 입은 늦반딧불이 애벌레의 길이는 약 3cm. 애반딧불이 애벌레의 2배에 이른다. 물가 축축한 풀숲에 서식하는 늦반딧불이 애벌레. 어두운 땅 위에서도 몸의 마디 끝에서 빛나는 불빛은 또렷하다. 늦반딧불이 애벌레는 육상에 살기 때문에 육상에 사는 명주달팽이 애벌레를 찾아서 밤에 풀숲에 기어 나와서 그 사냥을 합니다. 먹이를 찾아 사냥을 나서는 녀석. 명주달팽이는 애벌레를 피할 수 없다. 먹잇감을 사냥하는 늦반딧불이 애벌레는 포식자 그 자체다. 갈고리 모양의 날카로운 위턱으로 단숨에 파고들어 사냥감을 공격하고 강한 독을 뿜어 마취시킨다. 마지막 뒤집기의 승자는 역시 늦반딧불이 애벌레. 숨가쁜 승부 끝에 차지한 만차는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명주달팽이는 늦반딧불이 서식의 필수 조건이다. (8월) 벼는 어느새 이만큼 키가 자랐다. 이삭이 나오면 벼에도 꽃이 핀다. 남양주 수동마을.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반딧불이를 찾아 나섰다. 나무를 비고 하늘을 보이게. 하늘이 안 보이는 데는 없어, 안 나와. 하늘이 보여야지, 하늘이. 꼭꼭 숨어버린 녀석들을 만나려면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반딧불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어디? 저기도 있네. 저기도 많고. 자, 오, 불이 하나다. 오, 크다. 좀 더 줄게. 오, 미담이. 오, 날아간다. 내가. 이것도 잡을 거다. 봐봐, 여기 있나 봐봐. 저기 있다, 저기. 그다음 저기. 뭐? 저기 하나 있잖아. 안난? 반짝반짝하잖아. 불이 암눈이나 순눈이나 반딧불이야. 반딧불이 날개가 없지. 신기하지, 이게 암눈이야. 요 불이 반짝거리면은 순놈이 알고 요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짝짓기를 해가지고 여기 알을 낳는 거야. 반딧불이가 그 빛을 내는 것이 인간이 보기 좋으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종끼리의 어떤 그 번식을 위해서 그 암수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인데, 그러나 요즘 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그 전기 불빛, 자동차 불빛 때문에 반딧불이는 그 서식 환경에 많은 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그 물 속에 있는 그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그 먹이 자원이 풍부한 그런 그 청정 그 논이라든지 습지 이런 데서 반딧불이를 잘 유지를 시킬 수가 있죠. 할아버지가 개똥벌레라 불렀던 반딧불이는 더불어 살던 생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에겐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돼버린 반딧불이. 원칙은 이 야생에서 그대로 자연에서 크는 애반디는 요걸 먹고 크는 거예요, 요걸. 근데 이제 요런 게 귀하니까 저기.
그래. 와우, 귀여워. 껴봐봐. 관계 수로를 만들고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반딧불이는 추억이 아닌 전설로 남겨질지도 모른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접어라. 잘 가서 살아라. 날라가네. 잘 가라. 잘 가라. 날아간다. 저기 있잖아, 저기. 여기 있네. 나무 쪽 안에. 아니야. 봐, 봐. 생을 밝히는 반딧불이의 사랑은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어져야 한다. 오늘 반딧불이 보니까요, 처음에는요 도깨비 불인 줄 알고요 놀랐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마치 불꽃놀이처럼요 아름답고 그랬어요. 오늘은 할아버지와 친구들과 함께 반딧불이를 만나러 갔다. 반딧불이는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다. 나는 숲속이 너무 어두워서 할아버지 뒤로 숨어버렸다.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서 별처럼 작고 환한 불빛이 떠오르는 게 보였다. 바로 반딧불이었다. 깜깜한 숲속에서 빛을 내는 반딧불이는 무척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할아버지께서 반딧불이 반짝이는 이유는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짝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반딧불이의 불빛이 더욱 환하고 예쁘게 보였다. 오늘 만난 반딧불이가 꼭 불빛처럼 예쁜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